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두 가지를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하나는 어떤 여자분이 질문을 한 게 뭐냐면 갑상선이 걸리면 눈이 왜 튀어나옵니까? 하는 질문이고, 제주도에서 질문하신 내용은 파란 눈이 생기는 이유는 뭔가요?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갑상선 기능 항진증, 갑상선 질환은 크게 두 개로 나오죠. 하나는 기능 저하증이 있고 하나는 기능 항진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능 저하증은 살이 뚱뚱하게 찌고, 그다음에 기능 항진증은 눈이 튀어나오는 특이한 증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갑상선 기능 항진증은 왜 그러면 눈이 튀어나오느냐?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 걸리면 대개 3분의 2 정도는 항원과 항체 반응의 결과물로서 눈 뒤쪽에 근육과 섬유질의 이런 어떤 물질들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눈 뒤쪽이 좀 더 두꺼워지죠. 두툼해지면서 처음에는 뒤로 밀지만 더 뒤로 갈 수가 없어서 이 눈을 앞으로 밉니다. 그래서 눈이 앞으로 튀어나오는 이런 형상이 나타나죠. 눈이 앞으로 도출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튀어나오다 보니까 눈이 잘 감기질 않아요. 그래서 눈 가리개를 착용하시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또 이게 보통 눈꺼풀이 1분에 6번에서 10번을 이렇게 껌뻑껌뻑 하면서 닦아서 기름을 칠해줘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막이 건조해서 이런 각막 질환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갑상선 기능 항진증인 경우에는 대개 남자보다는 여자가 9배에서 10배 정도 많습니다. 서양의학적으로 원인을 잘 모른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스트레스의 과다 누적입니다. 남자들보다 여자들이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남자는 단순합니다. 동시에 두세 가지 일을 못합니다. 그런데 여자는 동시에 두세 가지 일을 할 수가 있어요. 물론 스트레스가 두세 가지가 동시에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세 가지 일을 하는 게 좋은 건 아니에요. 또 단순하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 그 상황을 어떻게 잘 대처해 가느냐 하는 것이 문제죠. 그리고 이런 갑상선 기능 항진증의 대표적인 이런 원인은 간장과 심장의 기능이 저하됐다는 뜻입니다. 간장과 심장에 저하되면 어떤 증상이 나타나냐? 그게 우라증이에요. 우라통이 터진다고 그러죠. 우라통이 터져서 발산을 하면 되는데 그 발산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라통이 가슴 속에 누적되지 않도록 스트레스를 좀 풀어야 됩니다. 술 한잔해도 좋고 어디 가서 수다를 떨어도 좋고. 그래서 어떤 이야기도 있냐면 여자들의 질환을 줄이는 방법 중에 하나, 가장 좋은 방법이 수다를 떨어라 라고 서양의학적으로도 이렇게 막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다 떠는 게 그렇게 나쁜 것만 아니다. 치유를 위해서는 굉장히 도움이 되는 그런 현상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파란 눈이 왜 생기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파란 눈은 골 형성 부전증입니다. 이 이야기는 뼈를 구성하고 있는 이러한 모든 재료 중에 우리 콜라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콜라겐은 눈의 흰자위, 또 각막, 뼈를 형성하고 있는 이런 아주 중요한 재료들입니다. 그런데 콜라겐을 만드는 유전자가 변이를 일으켜서 골 형성 부전증 이런 증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골형성 부전증 환자는 무조건 어릴 적부터 뼈가 잘 부러지고 그리고 눈이 푸른색을 띠게 됩니다. 그러면 이 어릴 적부터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엄마부터 건강한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준비를 했어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엄마가 단맛과 쓴맛을 많이 먹으면 신장 기능이 약해집니다. 그래서 골다공증이 많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아이를 임신하려고 하고 아이를 가지려고 하는 이런 가임기의 여성들, 엄마들은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모든 걸 주의해야 돼요. 그냥 덜렁 임신해서 덜렁 애 낳고 이게 엄마가 하는 일이 아닙니다. 아이를 가지려고 하면 1년 전부터 하는 게 아니고 수년, 3, 4년 전부터 내 몸을 갖고 와야 됩니다. 좋은 생각, 좋은 음식, 좋은 먹을거리들, 좋은 행동들을 할 때 그것이 오랫동안 누적이 돼서 착한 아이, 멋있는 아이, 잘생긴 아이, 예쁜 아이, 훌륭한 아이가 될 제목이 되는 거지. 뭐 느닷없이 술, 담배, 이빠이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결혼식에서 모르게 아무도 모르는 것처럼 술, 담배 끊고 우리 여기 사무실 주변에도 보면 술, 담배 처먹는 년들 한둘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술, 담배 먹는 걸 내가 뭐라는 게 아니에요. 아이를 다 낳고 나서 술, 담배 하는 것 정도는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아직 아이를 낳지 않고 아직 젊은 년들, 20살도 밖에 안 된 년들이 거기서 술, 담배 처먹고 흐느적거리고 아주 요즘은 또 꼴값을 떨어요. 담배를 피고 걸어다니는 년도 있어요. 아주 꼴값 지랄을 떨어. 이런 년들이 나중에 그런 거 다 담배 처먹던 거 숨기고 가서 애 낳으면 이런 형상이 나요. 아무나 엄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애 낳으면 엄마예요. 어머니는 어려워요. 그런 년들은 어머니 자격이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결혼할 때는 여기 남자들은 잘 들으시오. 결혼할 때 폐 사진을 찍어보면 흡연한 흔적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폐 사진을 찍으면 담배 핀 흔적들이 반드시 남게 돼 있어요. 그러면 담배를 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그런 여자들은 외향이 아무리 좋아도 피가 탁한 모든 기능이 저하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여자는 가능하면 배우자로 선택하지 않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런 원인들 중에 하나가 단맛과 쓴맛을 너무 많이 먹은 게 원인이고, 또 하나는 짠맛이 부족해도 뼈가 잘 형성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천일염이나 죽염으로 만든 음식들을 자주 먹어서 뼈를 튼튼하게, 골밀도가 충실하게 이렇게 된 상태에서 임신을 하고 아이를 낳고 하면 이런 파란 눈이라고 하는 이런 특이한 형상의 골 형성, 뼈가 잘 형성되지 않는 이런 골 형성 부전증이라는 이런 질환을 가져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하면서 여기 음식이 보약이다라고 이렇게 써 있지만 이제는 건강하게 살려면 음식을 약처럼 먹어야 됩니다. 음식을 약처럼 먹어야 돼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정리한 책이 아마 4월 말에 나올 겁니다. 음식을 약으로 먹어라. 한 1000페이지 정도 됩니다. 그리고 체질에 맞게 음식을 먹어라. 그것도 한 450페이지 정도. 그래서 4월 말쯤 나오면 제가 또 자세히 책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홍보를 하겠습니다. 필요하신 분은 서점에서 구입하셔서 아마 각
가정의 필독서로 이렇게 비치하고 활용하신다면 가족들이 어떤 증상이 나타날 때는 어디가 문제구나, 이럴 때는 어떤 음식을 잘못 먹어서 그러니 어떤 음식을 먹자라고 하는 내용을 썼으니 아마 활용하시면 아마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고 내 가족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책이 아니겠나,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말씀드린 눈이 왜 갑상선 질환이면 눈이 왜 튀어나오는가 하고, 왜 우리 동양인들은 갈색 브라운을 가져야 되는데 눈이 파란가 라고 하는 그 얘기를 오늘 제가 해드렸습니다. 그럼 결국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음식을 약처럼 먹지 않고 그냥 음식으로 먹었기 때문에 이런 질환이 생기는 결과를 나타낼 수 있었다. 그러나 이제 이런 내용들을 보니 가장 중요한 것은 음식을 약으로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음입니다. 마음. 좋은 마음을 갖도록 노력해야 돼요. 좋은 마음. 좋은 마음을 갖도록 노력하는 것이 마음의 수양을 쌓아야 됩니다. 마음의 수양을 쌓고 그 다음에 내 몸 증상에 맞게 음식을 약으로 먹는다면 지금 여기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나 파란 눈의 이런 골형성 부전증에 대한 치료나 치유는 그렇게 어렵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내 몸 증상에 나타나는 어떠한 이런 것들이 있다면 무조건 병원부터 갈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온 이런 성장 과정 또 생활 환경을 돌이켜보고 거기서 무엇인가 잘못된 것이 있는가를 한번 상담을 하고 나서 그에 대한 자연 치유를 위한 노력을 한번 하시는 것이 우선이 아닐까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질문하신 분, 제주도에서 질문하신 분, 파란 눈, 이거 어떻게 원인이 뭐고 왜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 어떻게 고쳐야 되는지에 대한 방법을 말씀드렸으니 급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서서히 진행되도록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급하면 뭐든지 안 됩니다. 그냥 서서히 이렇게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아무리 급하다고 해서 봄 다음에 가을이 오진 않습니다. 그래서 봄이 온 다음에 여름이 오고 삼복도에 오고 가을이 오고 겨울이 오듯이 이렇게 그냥 세월이 그렇게 흘러가듯이 갑자기 8살짜리가 뭐 42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8, 9, 10, 11 되듯이 이렇게 세월이 흐르는 것처럼 병도 그렇게 고쳐야 됩니다. 그렇게 고치면 부작용 없이 뭐 그냥 핫바지 방구새도 그냥 있는 듯 없는 듯 이렇게 병이 듭니다. 병이 이렇게 고쳐집니다. 그런 생각을 갖고 병을 고치셔야 됩니다. 바로 들이대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부작용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오늘 답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많이 참고를 하셔서 좋은 결과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